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미연이고요. 그리고 제 왼쪽부터 젠투, 바코, 신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까지 모셨는데요. 비건 블로거로 열심히 활동 중인 먹장님입니다. 제가 먹장님 블로그를 벌써 3년 넘게 구독 중인데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혹시 먹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건 레시피를 개발하고 SNS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소심한 영어방, 트위터 비건 먹장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비건 먹장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비건이에요. 비건은 채식주의 중에서 이제 가장 좁은 기준을 적용해 육류, 어류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네. 비거니즘을 실천하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는 이점도 있어요. 2019년 기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점이 많은 비건, 먼저 감시자들의 비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혹시 각자 채식주의를 접한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비건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동아리 들어갔는데 그때 동아리 회장이 비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건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제 생활에서 비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됐는데 그때 회식을 할 때도 항상 비건이 먹을 메뉴를 항상 하나씩은 시키고 또 이제 동아리에서 토론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다과 간식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과자를 찾아보면은 과자 성분 보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게 없는 비건이 먹을 수 있는 과자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때 좀 찾은 과자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감자 과자인데 외국 과자 이렇게 한 두세 장 들어있는 그게 있어요. 그 노란색이요? 맞아요. 초록색도 있고. 네. 그게 비건이 먹을 수 있는 과자다. 그래서 좀 그때 동아리 하면서 그 과자도 자주 애용해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비건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던 것 같고요. 저 자체는 비건 지향을 지향하는 그냥 소소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라탕 먹으러 가면은 고기를 안 넣는다든가 그 정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페스코테리언이었는데 그분 보면서 페스코테리언이 뭐지? 비건이랑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그분이 왜 페스코테리언을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육류는 조금 멀리 하고 싶은데 또 뭔가 동물성 단백질을 아예 포기할 순 없고 네, 그래서 뭐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그다음에 생선 정도는 먹는 페스코테리언을 언젠가는 도전해봐야지 하고 아직까지 근데 막상 뛰어드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육류를 포기한다는 게 좀 큰 마음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뭔가 완전한 시작은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단계적 실천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잖아요. 막 한꺼번에 식습관을 바꾸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금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바코는 어때요? 전 또 유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이제 언시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한번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삶의 가장 큰 낙이 매일매일 라떼 한 잔씩 마시는 거고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전 아이스크림이라고 항상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유제품을 굉장히 멀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항상 환경에 관심이 많고 동물권 환경권에 관심은 많았지만 또 이런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끊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또 막상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트밀크, 뭐 대체유도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관심 갖고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먹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비건을 실천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벌써 2018년이네요. 2018년 가을부터 조금씩 제가 평소에 먹던 것들을 인식하고 줄여나가는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건을 저도 어디 가면은 아예 비건이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고 비건을 지향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회사 생활도 하다 보고 여러 사람들이랑 만날 일도 많다 보니까 최대한 가능하면 저 혼자 있을 때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비건을 권유해 보면서 함께 비건을 지향하는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방금 마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페미니즘이나 다른 여러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공부를 할 때 가장 좀 중점이 되는 생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 타인의 존재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동물이랑 자연 그리고 환경도 결국 나와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젠가 저도 언젠가 비건 한번 해봐야겠다. 채식을 실천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도화선이라고 한다면 제가 2018년 그때 말에 지금 칼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홍승희 작가님이 계세요. 홍승희 작가님의 책 중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홍승희 작가님이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좀 읽어드리자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의 힘을 보태지 않으려고 고기를 안 먹는다. 서툴러도 채식주의자이고 싶다. 조금이라도 내 존재가 덜 가해할 수 있도록 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그래 나는 생각만 했는데 나도 뭔가 세상에 조금 덜 가해한다.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도 지금 실천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줄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 이제부터 페스코 할 거야. 나 고기 절대 안 먹어.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쵸. 그때 제가 이제 음식을 거의 만들어 먹었었는데 만들어 먹으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좀 인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침에는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고 점심에는 참치캔을 까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저녁엔 스팸을 구워 먹더라고요. 아니 하루 종일 이렇게까지 고기를 매가 많이 먹네? 한 번도 고기 없이 먹는 끼니가 없었어요. 몇 가지 좀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 나까지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환경이나 이런 동물권, 다른 영향에 좀 나쁜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줄여가는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말씀해주신 대로 바로 뛰어드는 게 사실 좀 마음에 그런 게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어떤 단계에 구애받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페스코, 베지테리언 지향, 비건 지향이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단계가 좀 쉽게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페스코 폴로 다음에 페스코 그다음에 오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사이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단은 뭐든지 한번 줄여본다라는 시도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강박을 가진다기보다. 네, 네. 뭐 비건의 첫 단계가 사실 페스코인 것도 아니고, 비건의 첫 단계가 페스코인 것도 아니고 가장 뭐 낮은 수준인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먹는 것에서 논비건 하나를 덜어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라떼 같은 것도 내가 방금은 뭐 고기 먹었지만 덮밥 먹었지만 내가 후식으로는 그래도 우유라도 내가 덜 먹어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비건 시작하고 나서 뭔가 몸의 변화? 어떤 것들을 좀 체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기가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제가 그런 구워 먹는 고기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먹어서 고깃집에 가도 쌈을 안 싸 먹고 공깃밥을 안 먹고 볶음은 몇 점씩 주워 먹었었는데 항상 제가 탈이 났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장이 안 좋아서 그럼 이런 뭐 장 안 좋고 트러블 나는 거는 나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 트러블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 먹어 버릇하다가 한 뭐 19년도였나? 그때 뭐 누가 이제 고기를 좀 선물을 해주셔서 먹었는데 그 먹자마자 바로 또 탈이 나가지고 내가 이런 화장실 문제가 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식습관 굉장히 기름진 식습관 때문이었다는 거를 안 먹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 먹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사실 이 채식이라는 게 대단하게 막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폭력의 힘을 보태지 않는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만약에 동물권을 생각해서 비건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동물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에서만 끝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다른 약자를 향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덜 가해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요즘 비건이 많이 알려진 거는 환경이나 요즘 심각한 기후변화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비건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소나 돼지를 키울 때 그들이 끼는 방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메탄가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가둬놓고 이제 방귀만 끼면 당연히 실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메탄가스가 다 온실가스가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UN IPCC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13억 마리 정도의 사육소가 있는데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7천만 톤에 가깝다고 해요. 또 제가 이 자료조사하면서 생각을 해본 것 중 하나는 사육소를 키우는 게 그냥 키운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키울 때 들어가는 공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나는 공류의 양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하필 소나 돼지를 키우는 데 들어가서 또 그게 자원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를 골는 이들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건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소나 돼지가 이제 메탄가스 배출하고 하는데 이게 사육소가 특히 더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방목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육이나 방목이나 뭐 종류가 달라지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목소에 비해서 사육소가 훨씬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둬놓고 기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간당 들어가는 소의 마리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먹장님께 혹시 비건의 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그 미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채식을 하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 위기를 좀 더 늦출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근거는 굉장히 자명하고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건 식당을 했을 때 한 끼 먹었을 때 하루에 뭐 100g의 육류를 먹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온실가스라든지 수질 오염, 뭐 토지 사용량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75%나 줄일 수 있다는 작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파괴, 그다음에 뭐 물 사용량도 굉장히 뭐 50-60%나 조금 더 비교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소를 먹일 때 드는 여러 곡류나 옥수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 소보다 정말 더 많은 옥수수랑 곡물, 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땅이 필요한데 그런 아마존에 있는 산림들을 다 베서 그거를 밭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곡류들을 생산을 하고 그 곡류로 이제 소들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치면 아마존이 우리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다 고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단순히 동물권도 중요하지만 물론 근데 그 이면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그 비건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싶을 정도로 지나가면서 비건식이 많이 보이기도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서울시도 작년에 비건이즘을 실천하는 거를 조금 앞장서겠다,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가볍게 요새 유행하는 비건 음식이 뭐가 있을지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까 그 비건 대체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알레르기를 알게 된 그때만 해도 카페에서 혹시 우유 말고 대체 옵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 오트밀크 옵션이 생기고 맞아요. 또 그런 오트밀크나 아몬드 우유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원래는 인터넷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 뭐 마트나 동네 슈퍼에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런 막 오틀리라던가 막 외국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네. 브랜드들의 그런 맞아요. 대체 우유 네. 같은 것들을 되게 접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직구를 해야 된다거나 되게 웃돈을 얹어주고 사야 맞아요. 되는데 요즘은 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 그 비건 빵도 저는 되게 유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빵집을 가도 그렇고 아예 이 비건 빵만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비건 빵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택배를 자주 시켜서 먹고 있거든요. 말해주세요. 어디예요? 막머시네라고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찹쌀 루니빵. 맞아요, 오. 맞아요. 맛있습니다. 먹어봐야겠어요. 맛도 되게 다양해서 맛있겠다. 녹차, 뭐 초코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뭔가 건강이랑 운동, 뭐 식단 이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비건식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맞아요. 좀 식단 조절을 하다 보면 뭐 채소를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뭐 알고리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숏폼 레시피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저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메뉴들을 보면 되게 헤비한 것들이 없고 거의 다 약간 이거 비건식인데 막 두부 위주의 뭐 채소 맞아요. 위주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막 오고 있구나 접하고 있구나 사실 이런 것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장님은 저희보다 비건식을 좀 더 자주 실천하시니까 좀 더 그 트렌드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요새 이런 게 유행하던데 싶은 거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숨겨진 트렌드? 저는 일단 네. 아무래도 포케랑 샐러드가 한 끼 식사가 된 지 꽤 됐잖아요. 네.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반갑거든요.
사실 예전에 비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는 아니 포케 샐러드 이게 어떻게 한 끼 식사야? 라고 생각했는데 비건을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배가 부르고 영양소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런 프랜차이즈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꼭 굳이 비건 옵션 메뉴를 딱 이렇게 내놓지 않는 곳이더라도 몇 가지 메뉴를 빼면은 비건으로 저희가 그 샐러드나 포케를 먹을 수 있거든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내가 비건을 실천해야지, 오늘은 비건 먹어야지라고 다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좀 이런 포케나 샐러드를 먹으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대체육이나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들, 시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저는 만두가 정말 온라인에서 비건 만두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이 한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아요. 예전에는 좀 작은 비건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팔았다면 지금은 풀무원이나 CJ 같이 큰 대기업에서도 비건 만두를 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애용하고 냉동실에 아주 가득가득 챙겨놓으면서 신제품이 오면 하나씩 무조건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맥주 최애 안주가 군 만두인데 그렇죠.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비건 음식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까 신디가 말한 것처럼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비건이 좀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살짝 좀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와전? 네, 그 다이어터들이 비건을 많이 찾는 게 뭔가 비건이 무조건 건강하고 살 빠지는 거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뭐 화장품도 비건 이렇게 많아졌고 네. 그 음식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스타벅스에서도 요즘에 이제 음료를 오트로 다 바꿀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다이어터들도 오트로 바꿔서 많이 먹는데 그게 혈당을 엄청 많이 올린대요. 그 메뉴가 오트 메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건 이미지가 조금 오해로 조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비건이라 하면은 건강한 것 같고 건강하면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건 메뉴가 칼로리 훨씬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해준 것처럼 그 오트 라떼도 곡물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그 진짜 우유보다 혈당이 훨씬 그렇겠네요. GI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비건식이 유행하는 것 자체는 좀 좋은 일이지만 유행하는 과정에서 살짝의 혼란도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그린 워싱처럼 뭐 잘못 소비자들한테 접근되면 오히려 진짜 비건식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약간 비건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영양소라던가 저희가 섭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런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만 이제 충족을 하면서 살면 우리 몸에 약간의 어떤 결핍?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페스코테리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으로라도 약간 그런 단백질을 완전 고기 단백질은 아니지만 섭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도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약간 언쟁이 있는 분야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또 이거를 성장기로 구분지어서 설명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성장이 멈춘 어른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다큐도 있었고 이게 너무 좀 저도 사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정답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회사에서 이제 그 구내 식당에서 제육볶음 안 먹고 나물만 펐을 때 이제 상사분들이 너 그렇게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 라는 말을 몇 번 하셨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는 제가 다른 단백질 원이 없어서 물론 그 식당만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런 비건에 대해서 좀 찾아를 보면서 정말 식물성으로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라든지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비건 그리고 채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실천해온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더 몸에 안 좋을까? 몸에 질병이 더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물론 그분들을 제가 아주 밀접하게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논비건을 계속 실천을 했을 때 그럼 우리 몸이 더 건강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안 그렇잖아요. 저희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게 붉은 고기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소세지, 가공류를 맞아요. 선정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먹는다고 했을 때 먹을 수 있을지도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동물성 식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사실 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네네. 그리고 막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처럼 우리가 비건 음식, 비건 재료에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영양소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찐 옥수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무조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음식에는 하나의 영양소만 있진 않고 단백질도 있고 뭐 탄수화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칼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찐 단백질 200g에는 13g의 단백질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꽤 많죠. 매일 두유 200g짜리 한 팩이 6g, 9g 맞아요. 정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본 기사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주요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주 공급원이 쌀밥이라고 해요. 쌀밥에도 굉장히 단백질이 많거든요. 공유는 귀리는 특히나 굉장히 단백질이 아주 높은 공유고요. 그렇게 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식품을 분류할 때 얘는 단백질, 얘는 탄수화물 이런 아주 뚜렷한 구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나 관념에서 조금 벗어나면 좀 다양하고 영양소 있게 건강하게 비건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아요. 저 약간 생각난 게 있는데 뭔가 우리 사회가 단백질 신화에 좀 사로잡혀서 사실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 질이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한데 맞아요.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난다. 이런 좀 신화가 있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단백질을 잘 안 먹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혼자 먹을 때는 고기 잘 안 먹고 두부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먹는데 제가 얼마 전에 헌혈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단백질 수치가 좀 과잉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단백질이 높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저한테 경고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약간의 쇼킹이었어서 생각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식습관을 개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탄단지 비율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 미연 말 듣고 보니까 생각난 게 우리가 막 평소에 나 뭐 탄수화물 아니면 뭐 지방에 관련해서 채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항상 단백질 먹어야지 이 생각은 좀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종의 약간 단백질 강박이 아니었나 싶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율이 깨지기도 하는.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네, 좋은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먹장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게
진짜 이게 어떤 고기를 먹는지,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가공육의 문제가 저는 요즘 정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먹더라도 건강한 그냥 조리되지 않은 그런 고기를 좀 차라리 먹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가공육 같은 게 사실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가공식품들이.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성형고기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육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완성품 자체는 진짜 고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그런 많은 연육제 혹은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고기를 섭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기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사실 가공육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가 생산되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네. 대부분이잖아요. 뭐 우리가 먹는 그 치킨은 사실 닭이 아니라 병아리거든요. 병아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뭐 몇 개월 내에 빨리 몸집을 키워서 그냥 도살해서 만든 게 치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면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가둬놓고 키우는데 병균이 많이 돌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전염병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주입하기도 하고 사실 그걸 먹으면 저희가 그만큼 항생제를 똑같이 저희 몸에 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되게 기형적인 방법으로 키워낸 거였네요. 관련 뭔가 어떤 다큐 같은 거를 저는 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 먹고 있는 이런 달걀이나 뭐 닭고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를 제가 뭔가 이미지로 영상으로 그렇게 접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뭔가 활동할 수 없는 그 정말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그냥 알 낳는 기계처럼 닭을 그렇게 사육하는 걸 보고 뭔가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그걸 막 보고 막 며칠 동안은 약간 달걀도 잘 안 먹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약간 동물복지 유정란이라던가 아니면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쉽게 먹는 이 음식들이 내 입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진짜 뭐 수렵 채집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데 뭐 예를 들어 편의점 뭐 닭가슴살 같은 거 봐도 내가 보는 건 포장지 안에 있는 어떤 하얀색 덩어리인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생겼고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당장 비건을 실천하거나 지향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음식은 제 몸을 이루잖아요. 아주 좁게 봤을 땐 나를 이루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할 테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동물권, 환경권 생각해서 비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엄청나게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타심보다도 오히려 더 이기주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입에 넣는 거 좋은 과정에서 거친 거 먹고 싶고 또 아까 그 조금이라도 덜 가해한 사람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처럼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인간은 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 가까워지고 싶은 이런 이기적인 이타심? 이런 측면에서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호님이 말씀해주신 거가 정말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비건에 지향하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도 좋고 그다음 환경에는 당연히 좋고 동물복지, 동물권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비건이 참 좋은 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 가성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거 한 끼 좀 고기 안 먹고 다르게 먹어보면 내가 이렇게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네. 아니면 좀 해로움의 무게를 덜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대단한 영웅이 안 되고서도 내 식탁 위에서 그걸 행할 수 있으면 비건 참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성비 좋다는 표현에 좀 뭔가 그 표현이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살짝 비건은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르면 비건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아직 비건 식단을 잘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뭐 풀무원 만두도 그렇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게으르면서 혹은 가성비 좋게도 비건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사실 게으르게 하려면 엄청 게으르게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워낙 그런 F&B 그런 식품 네. 마켓이 발달했다 보니까 비건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냉동식품들은 정말 전 많이 사 먹는 편인데도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제품이 많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두는 정말 슴슴한 맛에서부터 아주 자극적인 김치만두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나중에 정말 이런 비건 제품 후기를 나누는 회차를 따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거 하나 사두고 그 다음에 뭐 대체육이나 대체 소시지도 인터넷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서 해먹고 하면은 게을러도 충분히 저는 비건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 먹으면 되니까. 네, 사 먹으면 되니까. 물론 조금 이따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비건 레시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충분히 게을러도 할 수 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만두 하나 그거 사놓으면 어느 날은 쪄먹고 어느 날은 구워 먹고 어느 날은 뭐 막국수 요새는 막국수 같은 거 키트 많이 나오잖아요. 막국수 뭐 노브랜드나 샘표에서 나오는 비빔막국수는 비건이에요. 그래서 비빔막국수 그냥 면 하나 삶아서 양념장 해놓고 군만두 구워서 그거 올리면은 한 끼가 아주 그럴듯하게 완성이 됩니다. 침 고여요. 침고이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거기 김가루랑 이제 깻잎 채 썰어서 참기름 쫙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밖에서 사온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눈에 그려져요. 저는 좀 비슷하게 그래서 먹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일상에서 그렇게 편한 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문제가 사회생활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식하고 회식하고 이럴 때 좀 어려운 점이나 대처법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혼자 하면은 그냥 혼자 먹으면 되는데 또 저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무조건 비건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 놓고 함께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덩어리 고기는 먹지 말자라는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육수는 들어갔더라도 뭐 냉면에서 위에 고기를 빼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 나름의 조절을 하고 좀 고민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킨 철칙은 하나 있어요. 네.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무조건 고려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고깃집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있으면 되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장이 안 먹으면은 먹장이 그냥 빠진다고 하면 그냥 다 같이 고기 먹으면 되는 거고 사실 저도 거기에 굳이 껴서 먹으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저를 이제 생각을 하도록 저는 무조건 회식 갈 거고 거기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저도 고민을 해보겠고 아니면 회식을 이제 주최하는 담당자분들도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실 제가 안 간다고 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들 고기를 드셨을 거예요. 너무 흔한 회식 메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긴 거죠. 이런 고기를 안 먹는 구성원도 우리 사회에 있다. 근데 이 사회에 우리 이 구성원이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네네. 게 다양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실천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비건을 정말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실천하는 먹장님 같은 분들도 있을 테지만 어떤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은 존재하잖아요. 혹은 뭐 어떤 신체적인 것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식당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성의 층위를 점점 넓혀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네네. 방법이지 맞아요. 않을까. 가시화하는 거. 네. 맞아요. 되게 약간 세련되게 공간을 넓히는 느낌이 좀 네, 들었던 것 맞아요. 저변을 같아요. 넓혀가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회사 다과를 준비할 때도 먹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외부 회의를 할 때나 외부 초청자를 저희가 모실 때 먹장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비건 있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알러지 있냐고 물어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좀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알리는 것 자체로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회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존중받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식을 하면 당연히 비건 옵션이 되는 곳으로 골라주셔서 뭐 비건 메뉴가 무엇인지 이제 미리 표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뿌린다든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비건 지향을 하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지킨 루틴이 깨질 때가 있었거든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고립된 비건 지향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내 정체성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밝히는 거를 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뭐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혹은 삼겹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무언의 압박 때문에 제가 좀 괴리된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먹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가 한번 과감하게 말을 던졌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시작해서 조금 더 문화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저도 좀 고립된 혹은 조용한 비건 지향인으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시끄럽게 혹은 약간 자기 주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한 번씩 조금 더 쉽게 좀 권유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한테 여기 진짜 맛있는 비건집이 있다. 비건 맛집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친구들이 정말 엄청 뚜렷하게 뭔가 고기, 논비건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 맛집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쵸. 맛있으면 됐죠. 사실 맛있게 먹고 우리들이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만나는 맞아요. 목적이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만나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집 있다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좋아해요. 미리 제가 음식을 다 찾아주니까. 그렇게 뭐 비건 음식 식당 찾는 재미도 있고 이젠 친구들이 저한테 좀 익숙해지고 친구들도 저를 따라서 비건을 지향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맛있는 비건 음식점을 발견하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채식주의 레시피를 먹장님의 레시피를 한번 여쭤봐야겠죠. 저는 자취생이라 뭔가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싶다가도 막 너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먹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간단한 레시피가 있다면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자취생들은 그릇이 한 그릇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많은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영양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한 그릇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바로 비빔밥이죠. 비빔밥 생각해보면 그 알록달록함을 생각하면 거기 알록달록함 안에 다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 비건 실천할 때 영양소를 어떻게 고루 섭취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네, 다 웬만한 건 다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비빔밥 하면 따로 막 나물 묻혀야 되고 이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전 한 번에 쪄버려요. 오. 왜 찜기 위에다가 미리 좀 손질을 해놓은 뭐 부추, 당근, 뭐 애호박, 뭐 배추, 무 이런 거를 한 번에 넣고 그냥 이게 푸근해질 때까지 찌고 그거를 밥 위에 얹어서 고추장이랑 같이 비벼 먹으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비빔밥이 되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비빔밥에 좀 모자라다 싶으면 뭐 두부나 버섯 네. 같은 거를 같이 얹어 먹어도 좋고 그때 양념장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보통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다진 마늘이랑 간장이랑 참기름으로 양념장을 만드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고추장만 넣어도 맛있고 된장만 넣어도 맛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추장 안에 그 견과류를 좀 부셔서 먹으면 맛있어요. 와. 하루경과 같은 거 한 봉지 뜯어다가 아몬드랑 호두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섞어서 기름이랑 하면 그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맛이 또 있거든요. 고소하게. 식감까지 잡아주는. 네. 와. 저는 이 야채찜 비빔밥을 아주 추천드립니다. 저 당장 내일 해 먹어야겠어요. 저도요. 저 한때 약간 비빔밥 꽂혀서 비빔밥만 며칠 내내 먹은 적 있는데 안 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랑 버섯이랑 콩, 저는 콩도 자주 삶고 이렇게 찌거든요. 오. 완두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쪄서 먹으면 매일매일 조금씩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바뀌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 변형이 좋은 쉬운. 레시피. 네, 그냥 냅다 찌고 만약에 찜기가 없으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맞아. 전자레인지에 물컵 하나 이제 같이 넣고 와. 돌리면 촉촉하게 쪄지거든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웬만한 채소는 사실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약간 따끈하게 먹고 싶다 하면 쪄도 되고 아니면 생으로 그냥 막 비벼 먹어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고 맛있겠다. 또 있을까요? 네, 또 말씀드리면 두부 드레싱 소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이거는 그 만약에 블렌더가 있다면은 가장 편한데 블렌더가 없어도 그냥 손으로 포크로 으깨면 되거든요. 이거는 하얀 그런 마요네즈 같은 소스인데 그걸 두부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부 소스라서 샐러드로 해 먹어도 되고 샐러드 드레싱 소스로 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잘게 썬 야채를 냅다 섞어가지고 사라다빵처럼 사라다빵에 있는 사라다처럼 만들어 먹어도 되거든요. 네. 일단 듣는 분들이 조금 메모를 하셨으면 네네네. 메모할 준비하시고요. 네. 네, 일단 두부 반모가 필요합니다. 두부 반모를 좀 물기를 빼고 그다음에 올리브유 한 큰술, 연두, 샘표에서 나온 연두 초록색 3큰술, 그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작은 술, 그다음에 레몬즙 한 큰술을 넣고 갈면 돼요. 네, 만약에 가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네. 포크로 으깨면 됩니다. 두부는 그 면포에 싸서 꼭 짜야 되나요? 네, 근데 아주 그렇게 정성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물만 좀 따라내고 약간 좀 손바닥을 조금 눌러서 물 따라내면 되는데 많이 빼면은 좀 꾸덕해지고 약간 그릭 요거트처럼 꾸덕해지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아주 부드러운 크림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근데 사실 이 두부 드레싱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차지키 소스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좀 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차지키 소스에 들어가는 그릭 요거트 대신 이 두부 딥 소스를 쓰면은 좀 더 고소하고 이제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맛있겠다. 빵에도 찍어 먹고 별의별 걸 다 찍어 먹고 있어요. 와. 이거 약간 변형이 좀 좋은 네네. 것 같아요. 네. 스리라차만 뿌려도 또 다른 소스가 될 거고. 맞아요. 저는 한창 타코에 꽂혀서 또띠아 위에 이 소스를 와. 바르고 와. 그 위에 여러 뭐 구운 버섯이라든지 구운 두부 그다음에 야채를 올려서 한 입에 먹으면은 와.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타코도 되게 비건으로 먹기 쉽고 또 맛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머니가 영양사신데 막 항상 하는 말씀이 너 제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봄이면 이제 봄동 사서 된장에 무쳐 먹어라. 그리고 그 얼마 전 뭐 요즘 이제 오이 철이니까 그거는 그냥 잘라서 맞아. 된장이랑 먹어라. 근데 진짜 뭐 그리고 뭐 부추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쫑쫑 썰어서 전 부쳐 먹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비건 그렇죠. 집단이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했던 제가 왜 그랬지?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아까 비건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뭔가 내가 덜 해로운 존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속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계절감 그리고 재미예요. 비건, 네, 비건으로 살면 계절을 느낄 수 있거든요. 철 따라서 산다는 말을 비건을 실천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고기는 철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고기는 사시사철, 정말 사시사철 마트 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네, 그 정육점 그 팩 안에 담겨 있어요. 뭐 우리가 쉽게 먹는 스팸이나 뭐 그런 가공육도 마찬가지죠. 네. 겨울에도 여름에도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데 제철 채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철에는 그 때에 맞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놓치기 싫다는 그런 마음. 1년 기다려야 돼. 네, 맞아요. 뭐 당근이야 사시사철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2월에 나오는 그 제주 구자 당근의 단맛은 와우. 너무 좋은데요? 와. 내년 2월에. 네, 정말 이거는 때를 놓치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건을 하면서 물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정크푸드 비건도 있지만 조금 더 자연과 가까워서 내가 지금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비건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좀 점점 달라지는 계절의 모습을 내 식탁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비건을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늘 뭔가 비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나 뭐 인식 이런 거를 좀 깨부순 녹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와, 내가 이걸 놓쳤지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거 알고 있었는데 좀 더 해볼 걸 이런 아쉬움도 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비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가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에 종종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은 좀 비율이 준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좀 심했다고 저 스스로 느꼈거든요. 맞아요. 공감해요. 이런 대응 방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관념 혹은 좀 그릇된 인식을 깰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도 무슨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봤는데 저는 완전한 비건이 아닌데도 약간 상처를 받는 댓글이 그럼 풀은 안 불쌍하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푸른 생명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먹장님도 좀 기억에 남는 혹시 실제로 뭔가 들어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제 몸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특히나 너 그렇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그래도 이건 먹어야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비건을 실천하면서 지금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변 어른분들도 먹장 저렇게 비건 실천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되게 잘 살고 있잖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조금씩 그런 말씀을 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봤을 때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 나오기도 했지만 논비건이 그럼 더 건강한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비건을 그냥 단순히 좀 싫어한다를 넘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아까 이제 녹화 전에 먹장님이랑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한 다큐멘터리 추천해 주셨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후기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낮은 별점을 주면서
뭐 다큐멘터리를 가장한 비건들을 위한 포르노 이런 악평이 달려 있어요. 진짜 웃겨.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비건을 싫어하는 걸까? 그래서 항상 저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왜 그럴지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관념과 굉장히 다른 도전적인 실천이자 운동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백렉시인가요? 우린 너무 고기를 먹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우린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슬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심리 아닐까 싶은 게 너네만 환경보호하냐? 맞아요. 약간 이런 마인드 같아요. 그냥 꼬인 마인드. 맞아요. 아니면 이게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네,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서.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고기를 먹는 나는 뭐 동물 복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틀린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종류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인간 문명은 익숙하지 않은 걸 받아들이면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포용적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참 어렵네요. 저는 여기서 살짝만 더 나아가서 네. 이렇게 비건에 대한 조롱이 사실 그 PC에 대한 비난이랑도 상당히 맞닿아 네네네. 있다고 생각할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근데 PC가 말 그대로 정치적 올바름이잖아요. 근데 올바름을 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 먹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그동안 관념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미연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문명이 발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관념대로 살아왔고 전통을 좀 지키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뭔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발전하는 인간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좀 포용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금 좀 삐딱하게 바라보자면 뭔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열등감? 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뭔가 사실 우리도 그 만약에 뭐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속으로 참지 막 어디에 되게 공격적으로 누구를 비꼬거나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피자가 원형의 피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8등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자가 각 피자 8명이 동등한 피자를 먹으면 그 모양을 지켜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모양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피자 한 조각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따로 잘라서 가져가면서 나는 하나의 조각을 먹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자기의 정당한 몫을 챙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 건지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가시나요? 피자? 그러니까 가운데 똑같이 조각. 생긴 조각이 아니라 네.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조각을 그렇죠. 그 삼각형이 아니라 마음대로 내서 가져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개인을 너무 고립된 개인으로 쳐다보면은 자유만 강조하게 돼서 자신과 환경의 관계, 자신과 타인의 관계 이런 거를 무시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법만 따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만 따지면 언제든 육류 계속 먹어도 되고 논비건 먹어도 되겠지만 내가 그 논비건을 함으로써 생기는 작은 식단 변화 하나가 환경에 어떻게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경쟁도 힘드니까 개인을 고립된 개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이런 연결감? 그런 공통된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진짜 미연님이 해주신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욕하는 분들의 심리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는 나 사느라 바쁜데 뭐 채식이니 비건이니 뭐 환경까지 생각하기 힘든데 너네들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래 너네들 잘났다. 네네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걸 가리는 좀 가리는 존재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5월 말에 사람들이랑 모여서 비건 바베큐 파티를 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건 먹장이라는 계정도 운영하지만 베리베지 머치라는 이름으로 비건 팝업 식당을 열거나 비건에 관련된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랑 모여서 어떻게 하다가 비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코로나 시기 때 휴직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동물 복지 그리고 공장식 축산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대요. 그래서 그때 보고 내가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종 비건을 좀 더 실천해 보기도 하고 달걀을 살 때 이제 그런 동물 복지를 좀 설명하는 1번 달걀을 사면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역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존재가 어떻게 서로 있는지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좀 자각하기만 해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맞아요. 몰라서 네, 맞아요. 이게 뭔가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다 정말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알쓸별잡의 그 김상우 물리학자가 했던 말이 지금 밖에를 보면 다른 곤충들과 동물들은 다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에 보면은 우리는 인간만 있어요. 벌레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이렇게 다른 존재를 뭔가 배제하고 정말 우리끼리만 있고 싶어하고 그렇게 다른 동물을 뭔가 죽이거나 그런 동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비건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도 뭔가 우리 되게 다양하게 공존하는 법을 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 너무 공감해요. 근데 인간이 다른 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전쟁도 많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뭔가 너와 나 혹은 우리 대 그들 이렇게 집단화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공통 감각 아니면 연결되는 감각을 좀 더 느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생태계의 일부고 자연의 일부라는 맞아요. 감각을 맞아요. 좀 깨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러려면 사실 덜 바빠야 됩니다. 아. 정말 여유가 맞아요. 있어야 내가 아닌 다른 존재도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당장 내 할 일 너무 바쁘고 나 잠도 못 자고 너무 과로하는데 비건해 너 왜 비건 안 해? 환경 생각해야지 동물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가 뭔가 비건의 시작과 뭔가 이런 인식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느렸던 이유가 확실히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밀집돼서 살고 노동 시간도 길고 이러니까 여유가 너무 사회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환경 보호하려면 주 4일째부터 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식 변화에서도 그렇고 네. 뭐 정말 당장에 내가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닭가슴살 사 먹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게 내가 이 덩어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려면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바쁘면 우리 모든 걸 다 놓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약간 여유가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챙길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 동물 복지와 관련된 식품을 사 먹는 게 사실 조금 더 돈이 드는 맞아요. 선택이니까. 맞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한 몇천 원, 몇백 원 더 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환경과 뭐 동물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이게 더 좋으면 내가 거기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유가 없고 내가 내일은 모르겠고 당장 이거 끊이 먹는 게 급해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덜 바빠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아직 비건식을 접해보지 않거나 채식주의의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께 어떻게 비건을 좀 산뜻하게 권할 수 있을지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를테면 뭐 육식을 하는 건 무조건 틀려라고 하기엔 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런 편리한 생활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단 이렇게 맛있는 채식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방향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렇게 비건은 뭔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뭔가 진짜 거대한 뭔가 있어서 엄청난 내가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약간 그런 장벽을 낮추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이상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다 이어져 있다.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고 같이 살기 위한 거다. 약간 이런 문제 의식부터 좀 공유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뭔가 동물 복지와 관련된 그게 보장이 된 그런 식품부터 좀 사 먹어 보는 것에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먹장님 만나면서 좀 생각을 바꿨던 게 이게 너무 한 번에 완벽한 비건을 하려고 한다기보다 좀 점진적으로 채식에 또 다양한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블로그나 SNS 계정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해주신 질문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이 비건이나 채식이 우리한테 모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사람들이 더 접하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SNS였는데 저는 이제 미연님은 제 블로그를 자주 보셔서 알겠지만 맨날 하는 말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를 이렇게 다르게도 먹어볼 수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정말 제가 느낀 진심이에요. 비건을 실천을 하면서 물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지만 당장에 내가 느끼는 효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장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몰랐던 맛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되고 좀 더 이 식품 산업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이런 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나 이제 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을 할 때 비건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맛의 세계를 이렇게 지평을 넓혔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비건을 말할 때 그럼 너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런 것에 가려졌던 다른 맛을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건이 아니었을 때는 봄에 그렇게 많은 봄나물이 나오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방풍나물의 맛과 이 참나물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이 가지나물 말고도 어떻게 다르게 뭐 깐풍가지 뭐 가지 튀김 뭐 어떻게 다르게 먹을 수 있는지 고민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재미와 좀 더 내가 더 넓은 세계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뭐 나쁘게 말하면 미끼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수단으로서 비건을 소개한다면 많은 분들이 비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비건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비건 자체가 내가 이렇게 한 입 한 입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데 이 한 입이 점점 더 크게 영향을 퍼뜨려서 이 세계를 더 낫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이거 완전 럭키 비건이잖아. 그렇네요. 나도 좋고 사회도 좋고. 네, 솔직히 모든 면에서 좋아서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걸 한 번씩 도전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냥 오늘 이거 먹을 거 저거 한번 다음에 저거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비거니즘을 한번 감시해봤습니다. 비건식은 생각보다 맛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맛있죠. 네, 저는 어제도 먹장님 블로그를 염탐했는데요.
구운 파프리카로 만든 초밥부터 새송이를 올린 파레 파스타까지 군침나는 레시피가 정말 잔뜩 있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식탁에서 고기를 혹은 육류를 덜어내고 신선한 채소와 버섯의 세계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